늦가을의 차가운 밤 공기가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를 감쌌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낡고 오래된 건물들이 줄지어 선 골목길은 고요했다. 간혹 길고양이의 울음소리만이 고요를 깼다. 한지민은 낡은 진료 가방을 든 채 묵묵히 밤길을 걸었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강렬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한때 촉망받던 수의사였다. 하지만 5년 전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녀의 삶은 5년 전 그날 이후로 멈춰버렸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동물병원에서 기계적으로 진료를 했다. 그녀의 마음은 황량했고 어린 여동생 지혜와 그녀가 가장 아끼던 강아지 별이를 잃은 슬픔은 여전히 그녀를 짓눌렀다. 5년 전 지혜는 별이와 함께 집 근처 공원에서 사라졌다. 경찰은 단순 실종으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지민은 믿을 수 없었다. 지혜는 별이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아이였다. 별이가 지혜를 버리고 사라질 리 없었다. 그녀는 그날의 기억을 애써 지우려 했지만 매일 밤 악몽처럼 반복되는 지혜의 비명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무미건조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무표정한 얼굴로 주사기를 잡았다. 낡은 아파트는 먼지로 가득했고 그녀의 마음처럼 황량했다. 그녀는 지혜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사진 속 지혜는 해맑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기억 속 지혜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그녀의 품에 안겼던 슬프고 비장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지혜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날 그렇게 모든 것이 뒤틀렸던 걸까? 이 모든 질문은 그녀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그날 밤 그녀는 늦은 시간까지 야간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힘없이 바닥을 끌었다. 그때 그녀의 발치에 무언가 부딪혔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작은 강아지였다. 점원 셰퍼드 새끼였다. 녀석은 온몸이 진흙투성이의 털은 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떨리는 몸에서는 미약한 열기가 느껴졌다. 녀석의 작은 다리에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녀석의 곁에는 이제 막 태어난 듯한 2마리의 새끼 강아지가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강아지는 지민의 다리를 향해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간절했다.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녀석은 마치 지민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고개를 흔들며 지민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놓지 않았다. 녀석은 새끼 강아지들을 향해 낑낑거렸다. 새끼 강아지들은 녀석의 품에 안겨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지민은 강아지를 외면하려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떤 생명과도 엮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강아지의 간절한 눈빛과 새끼 강아지들의 떨림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마치 지혜의 마지막 눈빛을 보는 듯했다. 왜 내게 오는 거야?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아지는 지민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더욱 격렬하게 낑낑거렸다. 녀석은 지민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특정 방향을 향해 잡아 끌었다. 녀석의 몸은 작은데도 힘은 놀라웠다. 녀석은 마치 지민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듯 필사적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지민은 강아지를 따라갔다. 강아지가 이끈 곳은 낡은 골목길 안쪽에 있는 버려진 쓰레기 더미였다. 쓰레기 더미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강아지는 쓰레기 더미 한 구석을 향해 낑낑거렸다. 그곳에는 낡은 인형과 함께 작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쪽지는 빗물에 젖어 희미했지만
그 위에 적힌 글씨는 선명했다. 도와주세요. 지민은 쪽지를 보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리고 쪽지 옆에 있는 작은 인형을 보자마자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 인형은 지혜의 것이었다. 지혜가 어릴 적 가장 아끼던,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낡은 토끼 인형이었다. 강아지가 왜 지혜의 인형을 가지고 있을까? 언제부터? 강아지는 지민의 눈을 바라봤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강아지는 지민의 손을 핥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었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지민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지민은 강아지와 새끼 강아지들을 품에 안았다. 강아지의 몸은 작고 가벼웠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힘이 느껴졌다. 그녀는 강아지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강아지는 온몸이 진흙투성이로 털은 물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지민의 품에 안기자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지민은 강아지들을 따뜻한 물로 씻기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강아지의 몸에는 긁힌 상처와 함께 알 수 없는 주삿바늘, 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지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누군가가 강아지에게 약물을 주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민은 강아지에게 가디언 이라고 불렀다. 가디언은 지민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녀석의 얕은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고 그 소리는 지민에게 알 수 없는 위안을 주었다. 가디언은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다. 녀석은 지혜의 마지막 흔적이자 5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절망 속에서 그녀를 끌어낼 유일한 존재였다. 그날 밤 지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가디언이 가져온 지혜의 인형과 쪽지, 그리고 가디언의 몸에 남은 주삿바늘 자국, 이 모든 것이 5년 전 지혜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을 터였다. 지혜는 왜 죽었을까? 별이는 왜 사라졌을까? 그리고 가디언은 왜 그에게 왔을까? 지민의 뇌리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다. 5년 전 지혜가 죽던 그날 밤, 그녀는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지혜가 캄캄한 숲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뒤를 쫓는 거대한 그림자. 그림자는 뱀처럼 꿈틀거렸고 그 그림자의 손목에는 뱀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지민은 화들짝 잠에서 깼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꿈이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해서 현실 같았다. 가디언이 그의 옆에 앉아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지민의 꿈을 함께 꾸는 듯 공포와 분노로 이글거렸다. 가디언은 지민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고개를 흔들며 지민의 목덜미를 핥았다. 지민의 목덜미에는 뱀 문신이 없었다. 하지만 가디언은 마치 그녀의 몸에 뱀 문신이 있는 듯 그곳을 핥았다. 지민은 가디언의 행동에 의아했다. 가디언은 왜 자신의 목덜미를 핥는 걸까? 그리고 뱀 문양은 무엇을 의미할까? 지민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그녀는 직감했다. 가디언이 가져온 지혜의 인형과 쪽지, 그리고 자신의 악몽,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을 터였다. 지혜의 죽음에는 분명 감춰진 진실이 있을 터였다. 그리고 가디언은 그 진실을 밝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가디언과 함께 지혜의 흔적을 쫓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밤 공기가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를 감쌌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낡고 오래된 건물들이 줄지어 선 골목길은 고요했다. 간혹 길고양이의 울음소리만이 고요를 깼다. 한지민은 낡은 진료 가방을 든 채 묵묵히 밤길을 걸었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강렬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한때 촉망받던 수의사였다. 하지만 5년 전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녀의 삶은 5년 전 그날 이후로 멈춰버렸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동물병원에서 기계적으로 진료를 했다. 그녀의 마음은 황량했고 어린 여동생 지혜와 그녀가 가장 아끼던 강아지 별이를 잃은 슬픔은 여전히 그녀를 짓눌렀다. 5년 전 지혜는 별이와 함께 집 근처 공원에서 사라졌다. 경찰은 단순 실종으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지민은 믿을 수 없었다. 지혜는 별이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아이였다. 별이가 지혜를 버리고 사라질 리 없었다. 그녀는 그날의 기억을 애써 지우려 했지만 매일 밤 악몽처럼 반복되는 지혜의 비명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무미건조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무표정한 얼굴로 주사기를 잡았다. 낡은 아파트는 먼지로 가득했고 그녀의 마음처럼 황량했다. 그녀는 지혜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사진 속 지혜는 해맑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기억 속 지혜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그녀의 품에 안겼던 슬프고 비장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지혜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날 그렇게 모든 것이 뒤틀렸던 걸까? 이 모든 질문은 그녀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그날 밤 그녀는 늦은 시간까지 야간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힘없이 바닥을 끌었다. 그때 그녀의 발치에 무언가 부딪혔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작은 강아지였다. 점원 셰퍼드 새끼였다. 녀석은 온몸이 진흙투성이로 터른 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떨리는 몸에서는 미약한 열기가 느껴졌다. 녀석의 작은 다리에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녀석의 곁에는 이제 막 태어난 듯한 2마리의 새끼 강아지가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강아지는 지민의 다리를 향해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간절했다.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녀석은 마치 지민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고개를 흔들며 지민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놓지 않았다. 녀석은 새끼 강아지들을 향해 낑낑거렸다. 새끼 강아지들은 녀석의 품에 안겨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지민은 강아지를 외면하려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떤 생명과도 엮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강아지의 간절한 눈빛과 새끼 강아지들의 떨림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마치 지혜의 마지막 눈빛을 보는 듯 했다. 왜 나에게 오는 거야?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아지는 지민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더욱 격렬하게 낑낑거렸다. 녀석은 지민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특정 방향을 향해 잡아 끌었다. 녀석의 몸은 작은데도 힘은 놀라웠다. 녀석은 마치 지민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듯 필사적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지민은 강아지를 따라갔다. 강아지가 이끈 곳은 낡은 골목길 안쪽에 있는 버려진 쓰레기 더미였다. 쓰레기 더미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강아지는 쓰레기 더미 한 구석을 향해 낑낑거렸다. 그곳에는 낡은 인형과 함께 작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쪽지는 빗물에 젖어 희미했지만 그 위에 적힌 글씨는 선명했다. 도와주세요. 지민은 쪽지를 보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리고 쪽지 옆에 있는 작은 인형을 보자마자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 인형은 지혜의 것이었다. 지혜가 어릴 적 가장 아끼던,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낡은 토끼 인형이었다.
강아지가 왜 지혜의 인형을 가지고 있을까? 언제부터? 강아지는 지민의 눈을 바라봤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강아지는 지민의 손을 핥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었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지민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지민은 강아지와 새끼 강아지들을 품에 안았다. 강아지의 몸은 작고 가벼웠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힘이 느껴졌다. 그녀는 강아지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강아지는 온몸이 진흙투성이로 털은 물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지민의 품에 안기자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지민은 강아지들을 따뜻한 물로 씻기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강아지의 몸에는 긁힌 상처와 함께 알 수 없는 주삿바늘, 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지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누군가가 강아지에게 약물을 주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민은 강아지에게 가디언이라고 불렀다. 가디언은 지민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녀석의 얕은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고 그 소리는 지민에게 알 수 없는 위안을 주었다. 가디언은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다. 녀석은 지혜의 마지막 흔적이자 5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절망 속에서 그녀를 끌어낼 유일한 존재였다. 그날 밤 지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가디언이 가져온 지혜의 인형과 쪽지, 그리고 가디언의 몸에 남은 주삿바늘, 자국, 이 모든 것이 5년 전 지혜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을 터였다. 지혜는 왜 죽었을까? 별이는 왜 사라졌을까? 그리고 가디언은 왜 그에게 왔을까? 지민의 뇌리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다. 5년 전 지혜가 죽던 그날 밤 그녀는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지혜가 캄캄한 숲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뒤를 쫓는 거대한 그림자는 뱀처럼 꿈틀거렸고 그 그림자의 손목에는 뱀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지민은 화들짝 잠에서 깼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꿈이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해서 현실 같았다. 가디언이 그의 옆에 앉아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지민의 꿈을 함께 꾸는 듯 공포와 분노로 이글거렸다. 가디언은 지민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고개를 흔들며 지민의 목덜미를 핥았다. 지민의 목덜미에는 뱀 문신이 없었다. 하지만 가디언은 마치 그녀의 몸에 뱀 문신이 있는 듯 그곳을 핥았다. 지민은 가디언의 행동에 의아했다. 가디언은 왜 자신의 목덜미를 핥는 걸까? 그리고 뱀 문양은 무엇을 의미할까? 지민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그녀는 직감했다. 가디언이 가져온 지혜의 인형과 쪽지, 그리고 자신의 악몽,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을 터였다. 지혜의 죽음에는 분명 감춰진 진실이 있을 터였다. 그리고 가디언은 그 진실을 밝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가디언과 함께 지혜의 흔적을 쫓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지민의 품에 안겨 잠든 가디언의 얕은 숨소리는 그녀에게 알 수 없는 위안을 주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혼란스러웠다. 가디언이 가져온 지혜의 인형과 쪽지, 그리고 그들의 몸에 남은 주삿바늘, 자국, 5년 전 지혜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지민은 직감했다. 그녀는 섀도우의 눈빛에서 읽었던 간절함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숨겨진 진실을 알리려는 필사적인 외침이었음을 깨달았다. 지민은 가디언의 목덜미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폈다. 희미하게 지워진 문신 아래로 작은 금속 조각이 박혀 있었다. 금속 조각은 낡고 해져 있었지만 그 위에 새겨진 뱀 문양은 선명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작게 새겨진 글자를 발견했다. 아난타, 아난타. 지민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이름이었다. 5년 전 지혜가 죽던 그날, 경찰이 지혜의 유품을 조사할 때 아난타라는 이름이 적힌 작은 메모지를 본 적이 있었다. 아난타는 고대뱀 신화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최근 들어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비밀 조직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혹시 아난타가 지혜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가디언은 아난타의 희생양이었던 것일까? 지민은 가디언의 행동에서 단서를 찾으려 애썼다. 가디언은 지민이 아난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반응했고 특정 방향을 향해 코를 들이대고 킁킁거렸다. 가디언은 마치 지혜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지민은 가디언의 목줄에 숨겨진 금속 조각을 통해 아난타 조직과 가디언의 연결고리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난타 조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아난타 조직의 과거 활동 기록들을 찾아봤다. 그들은 마약 밀매, 불법 인체 실험, 그리고 암살까지 자행하는 잔혹한 범죄 조직이었다. 그들의 배후에는 막강한 권력과 재력을 가진 그림자 같은 존재가 숨어 있었다. 모든 기록들은 철저히 은폐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모든 흔적을 지운 듯했다. 지민의 머릿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아난타 조직은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의 여동생 지혜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대한 악의 그림자였다. 그리고 가디언은 그 악의 그림자에 맞서 싸울 유일한 증인이자 그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쳐온 희생양이었다. 그녀는 가디언이 가져온 쪽지를 다시 살펴봤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쪽지 뒤편에 희미하게 그려진 그림. 그것은 지혜가 어릴 적 자주 그리던 비밀 아지트 그림이었다. 그 그림은 낡은 폐병원과 연결되어 있었다. 폐병원은 지민의 어린 시절 살던 동네에 있었다. 5년 전 지혜가 죽던 그날 밤, 지민은 폐병원 근처에서 지혜의 비명소리를 들었다. 지민은 가디언과 함께 폐병원으로 향했다. 폐병원은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고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낡고 깨진 유리창들은 앙상한 해골처럼 텅 비어 있었고 건물 전체에서는 썩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올라왔다. 흡사 죽은 자들의 그림자가 배회하는 듯했다. 가디언은 지민의 곁을 맴돌며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경고를 보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위험해 가지마 라고 말하는 듯했다. 지민은 가디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폐병원 안으로 진입했다. 내부는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낡은 침대와 의료기구들이 흉물스럽게 널려 있었고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함께 피 비린내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지민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가디언은 특정 방향을 향해 코를 들이대며 킁킁거렸다. 녀석은 마치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걷는 듯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병원 지하로 이어지는 낡은 계단이었다. 계단은 어둡고 습했다. 가디언은 계단을 내려가려 했지만 녀석의 몸은 불안하게 떨렸다. 지민은 가디언의 눈을 바라봤다. 가디언의 눈빛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녀석은 이곳에서 끔찍한 일을 겪었던 것이 분명했다. 지민은 가디언을 안심시키며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는 더욱 어둡고 습했다. 곰팡이 냄새는 코를 찔렀고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새우산하게 울렸다. 지민의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졌다. 그녀의 직감은 지혜가 여기에 있음을 강하게 외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직감은 끔찍한 진실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이 지하 깊숙한 곳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낡은 시체 보관실이 있었다.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문틈으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안에서는 누군가의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지민이 소리쳤다. 가디언은 철문을 향해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지민은 철문을 열려 애썼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때 가디언이 철문 위에 코를 들이댔다. 가디언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철문에 닿자마자 철문이 굉음을 내며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지민은 경악했다. 가디언의 힘은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다. 좁고 어두운 시체 보관실 안에는 낡은 철제 침대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작은 여자아이가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얼굴이 창백했고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바로 지혜였다. 5년 전 사라졌던 지민의 어린 여동생 지혜가 살아있었다니. 지민은 충격에 빠졌다. 가디언은 지혜를 보자마자 낮은 낑낑거림과 함께 철창 안으로 뛰어들었다. 녀석은 지혜의 곁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핥았다. 녀석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한 남자, 김진우가 앉아 있었다. 그는 낡은 실험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고 팔에는 뱀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지민의 악몽 속에 등장했던 바로 그 그림자 같은 남자였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백구의 힘을 가진 자여. 하지만 너무 늦었어. 프로젝트 오메가는 이미 시작되었으니. 김진우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했다. 지민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지혜가 바로 그들의 실험 대상이었다니. 그리고 가디언은 지혜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하 실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김진우의 비열한 웃음과 무장한 조직원들의 위협적인 시선이 지민을 짓눌렀다. 하지만 지민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지혜의 죽음, 가디언의 간절한 외침, 그리고 잃어버린 별이에 대한 기억.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결의가 그녀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가디언은 지민의 곁을 지키며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김진우를 향해 경고를 보냈다. 녀석의 목덜미에 있는 뱀 문신이 섬뜩하게 번뜩였다. 감히 나의 위대한 걸작을 방해하려 해. 어리석은 것들, 이 아이는 오메가 프로젝트의 최종 완성본이다. 이 아이를 깨우면 모든 것이 파괴될 거야. 김진우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했다. 그의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고 지혜가 쓰러져 있는 침대를 향해 다가갔다. 민서는 충격에 빠졌다. 지혜가 살아있었다니. 그리고 김진우는 지혜를 이용해 오메가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를 완성하려 했던 것이다. 가디언은 지혜를 보자마자 격렬하게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김진우는 주사기를 들어 지혜에게 약물을 주입하려 했다. 지민은 본능적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는 김진우를 향해 달려들었고 그와 몸싸움을 벌였다. 김진우의 힘은 예상외로 강했다. 광기에 휩싸인 그의 눈은 더욱 붉게 빛났다. 그의 팔에는 뱀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지민의 악몽 속에 등장했던 바로 그 그림자 같은 남자였다. 감히 나의 실험을 방해하려 해. 이 미물 따위가. 김진우는 지민의 목을 움켜쥐었다. 지민은 숨이 막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혜와 가디언, 그리고 잃어버린 별이의 모습이 교차했다. 그녀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가디언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녀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때 가디언이 김진우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김진우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다. 뱀 문신은 검은 피를 흘리며 일그러졌다. 김진우는 고통에 절규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힘은 약해지는 듯했다. 가디언은 지혜가 갇힌 유리관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유리관을 향해 몸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가디언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유리관에 닿자마자 유리관의 금이 가기 시작했다. 가디언은 마지막 힘을 짜내듯 유리관을 물어뜯었다. 꽝! 귀를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유리관이 산산조각났다. 투명한 액체가 쏟아져 내렸고 지혜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지혜의 붉게 빛나던 눈은 이제 희미해져 있었다. 가디언은 지혜의 곁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핥았다. 녀석의 눈빛은 지혜를 향한 사랑과 안도감으로 가득했다. 김진우는 자신이 만든 걸작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절규했다. 아니야 나의 오메가 나의 꿈이. 그 순간 김영철 경위가 경찰 특공대와 함께 실험실 안으로 진입했다. 김영철 경위는 지민의 마지막 연락을 받고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김진우와 그의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김진우는 자신이 아난타 조직의 핵심 인물임을 자백했고 오메가 프로젝트 자야를 통해 새로운 초인들을 만들어 아난타의 부활을 꿈꿨다고 실토했다. 그는 지혜를 납치하여 그녀의 특별한 유전자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했으며 가디언을 이용하여 그들의 비밀을 지키려 했음을 털어놓았다. 아난타 조직은 마침내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들의 모든 비밀과 잔혹한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지민은 지혜를 끌어안았다. 지혜는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쇠약했지만 지민의 따뜻한 온기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지혜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뱀의 눈물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 지혜의 부모는 지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지민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녀는 가디언의 희생과 지혜의 고통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곁에는 가디언과 구출된 아이들, 그리고 그녀의 심장 속에는 잃어버린 별이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수의사가 아니었다. 가디언이 선택한 정의를 수호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웅으로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가디언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었다. 연구소 지하 실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김진우의 비열한 웃음과 무장한 조직원들의 위협적인 시선이 지민을 짓눌렀다. 하지만 지민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지혜의 죽음, 가디언의 간절한 외침, 그리고 잃어버린 별이에 대한 기억,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결의가 그녀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가디언은 지민의 곁을 지키며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김진우를 향해 경고를 보냈다. 녀석의 목덜미에 있는 뱀 문신이 섬뜩하게 번뜩였다. 내 놈의 추악한 야망은 여기서 끝이다. 민서는 가디언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고 김진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녀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김진우는 민서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며 총을 빼들어 겨눴다. 총성이 울려 퍼졌다. 민서는 가디언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을 이용해 총알을 피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녀의 주먹은 강력했다. 김진우는 민서의 예상치 못한 힘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조직원들이 일제히 민서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민서는 가디언의 힘을 이용해 그들을 압도했다. 그녀의 몸은 마치 그림자처럼 유연하게 움직였고 그녀의 주먹은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조직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김진우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비열하게 웃으며 실험실 중앙에 있는 거대한 유리관을 향해 손을 뻗었다. 유리관 안에는 알 수 없는 액체가 가득 차 있었고 그 속에는 작고 어린아이가 잠들어 있었다. 박지민, 민서의 어린 시절 악몽 속에 등장했던 3년 전 실종된 바로 그 아이였다. 그녀는 박수현 형사의 딸이었다. 감히 나의 위대한 걸작을 방해하려 해. 어리석은 것들, 이 아이는 오메가 프로젝트의 최종 완성본이다. 이 아이를 깨우면 모든 것이 파괴될 거야. 김진우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했다. 민서는 충격에 빠졌다. 박지민이 살아있었다니. 그리고 김진우는 박지민을 이용해 오메가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를 완성하려 했던 것이다. 가디언은 지민이를 보자마자 격렬하게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김진우는 유리관을 향해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유리관 안의 액체가 격렬하게 흔들리더니 잠들어 있던 지민이의 눈이 천천히 뜨였다. 지민이의 눈동자는 붉게 빛나고 있었다. 안 돼. 저 아이를 깨우면 안 됩니다. 민서가 절규했다. 저 아이는 아직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깨어나면 모든 것을 파괴할 겁니다. 민서는 김진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김진우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둠의 에너지가 민서를 덮쳤다. 민서는 쓰러졌다. 그의 몸은 움직일 수 없었다. 김진우는 민서를 내려다보며 비열하게 웃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내 놈의 남편처럼 여기서 죽어라. 김진우는 민서의 목을 움켜쥐었다. 민서는 숨이 막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진우와 가디언, 그리고 지민이의 모습이 교차했다. 그녀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가디언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녀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때 가디언이 김진우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김진우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다. 뱀 문신은 검은 피를 흘리며 일그러졌다. 김진우는 고통에 절규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힘은 약해지는 듯했다. 가디언은 지민이가 갇힌 유리관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유리관을 향해 몸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가디언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유리관에 닿자마자 유리관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가디언은 마지막 힘을 짜내듯 유리관을 물어뜯었다. 꽝! 귀를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유리관이 산산조각났다. 투명한 액체가 쏟아져 내렸고 지민이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지민이의 붉게 빛나던 눈은 이제 희미해져 있었다. 가디언은 지민이의 곁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핥았다. 녀석의 눈빛은 지민이를 향한 사랑과 안도감으로 가득했다. 김진우는 자신이 만든 걸작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절규했다. 아니야, 나의 오메가, 나의 꿈이. 그 순간 김영철 경위가 경찰 특공대와 함께 실험실 안으로 진입했다. 김영철 경위는 민서의 마지막 연락을 받고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김진우와 그의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김진우는 자신이 아난타 조직의 핵심 인물임을 자백했고 오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초인들을 만들어 아난타의 부활을 꿈꿨다고 실토했다. 아난타 조직은 마침내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들의 모든 비밀과 잔혹한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민서는 지민이를 끌어안았다. 지민이는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쇠약했지만 민서의 따뜻한 온기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지민이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뱀의 눈물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 지민이의 부모는 민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민서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녀는 가디언의 희생과 진우의 헌신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곁에는 가디언과 구출된 아이들, 그리고 그녀의 심장 속에는 진우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청년이 아니었다. 가디언이 선택한 정의를 수호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웅으로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가디언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었다. 민서는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을 소탕한 후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은 듯했다. 카이저의 펜던트는 여전히 그녀의 목에 걸려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고 그녀의 심장 속에는 카이저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이소연 변호사는 민서의 곁에서 그를 지지했고 김영철 경위는 민서의 활약에 깊이 감사했다. 하지만 민서는 알고 있었다.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박성진 회장과 강태준, 그리고 그들의 배후 세력인 아난타 조직의 핵심 잔당들은 모두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들의 잔혹한 오메가 프로젝트 전우와 뱀의 눈물을 이용한 세계 지배 야욕은 만천에 드러났고 세상은 그들의 악행에 경악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이 뒤따랐다. 민서는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자신이 가진 힘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기로 다짐했다. 민서는 경찰에 복직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히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카이저의 펜던트가 부여한 새로운 능력, 즉 위험을 감지하고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능력을 이용해 어둠 속에 숨겨진 악을 찾아내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그림자 수호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소연 변호사는 그녀의 파트너가 되어 그림자 수호자의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들은 첫 번째 임무로 오랫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연쇄 실종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실종자들은 모두 특정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이었고 그들은 모두 아난타 조직과 관련된 고아원에서 생활했던 아이들이었다. 민서는 직감했다.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이 여전히 오메가 프로젝트 마체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민서와 소연은 실종된 아이들의 부모들을 만났다. 부모들은 절망과 슬픔에 잠겨 있었다. 민서는 그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녀는 카이저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를 느끼며 아이들을 반드시 찾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수사 과정은 험난했다.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은 교활했고 그들의 흔적은 희미했다. 하지만 민서의 감각은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녀는 카이저의 펜던트가 떨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 나갔다. 펜던트는 위험이 다가올 때마다 경고를 보냈고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그들은 서울 외곽에 버려진 연구시설을 찾아냈다. 연구시설은 겉보기에는 낡고 허름했지만 그 안에는 첨단 장비들이 숨겨져 있었다. 민서는 펜던트의 떨림을 느꼈다. 이곳이 바로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이 오메가 프로젝트 탄화를 재개하고 있는 곳이었다. 민서와 소연은 연구시설 안으로 잠입했다. 연구시설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고 낡은 실험 기구들이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들은 소리 없이 움직이며 주변을 살폈다. 그때 희미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은 연구시설 깊숙한 곳에 감금되어 있었다. 민서와 소연은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따라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거대한 철창이 놓인 실험실이었다. 철창 안에는 실종된 아이들이 갇혀 있었고 그들은 모두 약물에 취한 듯 의식이 희미했다. 그리고 실험실 중앙에는 낡은 실험복을 입은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노인의 팔에는 뱀 문신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아난타 조직의 마지막 과학자, 닥터 그림자였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백구의 힘을 가진 자여. 하지만 내 놈이 감히 나의 위대한 프로젝트를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닥터 그림자가 비열하게 웃었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조직원들이 서 있었다. 민서는 카이저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녀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녀는 아이들을 구하고 닥터 그림자의 잔혹한 프로젝트를 끝내야 했다. 내 놈의 추악한 야망은 여기서 끝이다. 민서는 닥터 그림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닥터 그림자는 총을 빼들어 민서를 향해 겨눴다. 총성이 울려 퍼졌다. 민서는 총알을 피하며 닥터 그림자에게 돌진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녀의 주먹은 강력했다. 닥터 그림자는 민서의 예상치 못한 힘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조직원들은 민서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민서는 카이저의 힘을 이용해 그들을 압도했다. 소연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철창문을 열려 했다. 하지만 철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소연은 펜던트를 향해 손을 뻗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철창문에 닿자마자 철창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카이저의 힘이 그들에게 또 다른 기적을 선사한 것이다. 아이들이 철창 밖으로 뛰쳐나왔다. 소연은 아이들을 보호하며 실험실 밖으로 대피시켰다. 닥터 그림자는 아이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젠장 내 위대한 걸작들이. 그는 민서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이 붉게 빛났다. 그의 손에서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민서는 닥터 그림자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뱀 문신이 새겨진 살같이 찢어지며 검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닥터 그림자는 고통에 절규하며 쓰러졌다. 그의 힘은 약해지는 듯했다. 그때 김형철 경위의 옛 동료들이 이끄는 경찰 특공대가 연구시설 안으로 진입했다. 소연이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닥터 그림자와 그의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닥터 그림자는 자신이 아난타 조직의 마지막 잔당임을 자백했고 오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초인들을 만들어 아난타의 부활을 꿈꿨다고 실토했다. 아난타 조직은 마침내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들의 모든 비밀과 잔혹한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민서는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민서의 따뜻한 온기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아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뱀의 눈물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 부모들은 민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민서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카이저의 희생과 진우의 헌신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곁에는 이소연 변호사와 구출된 아이들, 그리고 그녀의 심장 속에는 카이저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청년이 아니었다. 카이저가 선택한
정의를 수호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웅으로.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카이저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었다. 아난타 조직의 모든 잔당들이 체포되고 오메가 프로젝트의 모든 비밀이 만천에 드러나면서 세상은 오랜 혼란과 고통 끝에 마침내 평화를 되찾았다. 언론은 연일 정의의 승리를 보도했고 김민선은 영웅으로 불리며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카이저와 진우, 그리고 구출된 아이들의 묵직한 책임감과 함께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다. 민선은 경찰에 복직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히고 싶지 않았다. 카이저의 펜던트는 여전히 그녀의 목에 걸려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고 그녀의 심장 속에는 카이저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카이저의 힘은 그녀에게 민첩한 움직임, 날카로운 직감, 그리고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감지하는 능력을 부여했다. 그녀는 이 능력을 이용해 어둠 속에 숨겨진 악을 찾아내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그림자 수호자말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소연 변호사는 그녀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그림자 수호자의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들은 첫 번째 임무로 오랫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연쇄 실종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실종자들은 모두 특정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이었고 그들은 모두 아난타 조직과 관련된 과원에서 생활했던 아이들이었다. 민선은 직감했다.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이 여전히 오메가 프로젝트로의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민서와 소연은 실종된 아이들의 부모들을 만났다. 부모들은 절망과 슬픔에 잠겨 있었다. 민서는 그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녀는 카이저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를 느끼며 아이들을 반드시 찾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수사 과정은 험난했다.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은 교활했고 그들의 흔적은 희미했다. 하지만 민서의 감각은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녀는 카이저의 펜던트가 떨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 나갔다. 펜던트는 위험이 다가올 때마다 경고를 보냈고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그들은 서울 외곽에 버려진 연구시설을 찾아냈다. 연구시설은 겉보기에는 낡고 허름했지만 그 안에는 첨단 장비들이 숨겨져 있었다. 민서는 펜던트의 떨림을 느꼈다. 이곳이 바로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이 오메가 프로젝트들을 재개하고 있는 곳이었다. 민서와 소연은 연구시설 안으로 잠입했다. 연구시설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고 낡은 실험 기구들이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들은 소리 없이 움직이며 주변을 살폈다. 그때 희미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은 연구시설 깊숙한 곳에 감금되어 있었다. 민서와 소연은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따라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거대한 철창이 놓인 실험실이었다. 철창 안에는 실종된 아이들이 갇혀 있었고 그들은 모두 약물에 취한 듯 의식이 희미했다. 그리고 실험실 중앙에는 낡은 실험복을 입은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노인의 팔에는 뱀 문신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아난타 조직의 마지막 과학자, 닥터 그림자였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백구의 힘을 가진 자여. 하지만 내 놈이 감히 나의 위대한 프로젝트를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닥터 그림자가 비열하게 웃었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조직원들이 서 있었다. 민서는 카이저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녀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녀는 아이들을 구하고 닥터 그림자의 잔혹한 프로젝트를 끝내야 했다. 내 놈의 추악한 야망은 여기서 끝이다. 민서는 닥터 그림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닥터 그림자는 총을 빼들어 민서를 향해 겨눴다. 총성이 울려 퍼졌다. 민서는 총알을 피하며 닥터 그림자에게 돌진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녀의 주먹은 강력했다. 닥터 그림자는 민서의 예상치 못한 힘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조직원들은 민서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민서는 카이저의 힘을 이용해 그들을 압도했다. 소연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철창문을 열려 했다. 하지만 철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소연은 펜던트를 향해 손을 뻗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철창문에 닿자마자 철창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카이저의 힘이 그들에게 또 다른 기적을 선사한 것이다. 아이들이 철창 밖으로 뛰쳐나왔다. 소연은 아이들을 보호하며 실험실 밖으로 대피시켰다. 닥터 그림자는 아이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젠장 내 위대한 걸작들이. 그는 민서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이 붉게 빛났다. 그의 손에서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민서는 닥터 그림자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뱀 문신이 새겨진 살같이 찢어지며 검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닥터 그림자는 고통에 절규하며 쓰러졌다. 그의 힘은 약해지는 듯했다. 그때 김영철 경위의 옛 동료들이 이끄는 경찰 특공대가 연구시설 안으로 진입했다. 소연이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닥터 그림자와 그의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닥터 그림자는 자신이 아난타 조직의 마지막 잔당임을 자백했고 오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초인들을 만들어 아난타의 부활을 꿈꿨다고 실토했다. 아난타 조직은 마침내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들의 모든 비밀과 잔혹한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민서는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민서의 따뜻한 온기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아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뱀의 눈물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 부모들은 민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민서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카이저의 희생과 진우의 헌신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곁에는 이소연 변호사와 구출된 아이들, 그리고 그녀의 심장 속에는 카이저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청년이 아니었다. 카이저가 선택한 정의를 수호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웅으로.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카이저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었다.